안녕하세요. 우분투와의 동고동락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줄여서 VS 코드로도 많이들 부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IDE 툴에 못지않게 강력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 텍스트 편집기들에 비해 그다지 느리지도 않고 심플한 UI를 갖고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사이트에서 DB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합니다. 여기서는 텍스트 편집기의 관점이 아니라 개발 IDE 툴의 관점에서 다루겠습니다. 특히 자바 프로젝트를 위한 IDE 툴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자바 프로젝트를 위한 IDE 툴로 이클립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너무 무겁고 올드하기 때문에 가볍고 심플한 환경을 찾지만 마땅한 대안을 찾기 힘듭니다. 그나마 인텔리제이가 가벼운 편이지만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유료입니다. 저는 그래들처럼 벤더의 비종속적인 프로젝트 관리 도구로 개발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클립스에서 그래들을 사용하면 그렇잖아도 무거운 이클립스가 더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들 방식으로 관리되는 파일들이 수정될 때마다 매번 다시 이클립스 방식에 맞게 내부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재는 이클립스를 던져버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들로 관리되는 프로젝트는 그래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실행이 가능하게 프로젝트마다 그래들 W 파일이 같이 제공됩니다. 즉 처음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가 아니라면 그래들이 설치되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들 명령어 없이 이미 생성된 프로젝트에서 그래들 관련 파일들만 가져와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시작해도 됩니다. 프로젝트 리더이거나 그래들로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가정하에 그래들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최신 그래들을 설치하기 위해 레파지토리를 추가합니다. apt 소스를 업데이트합니다. apt 명령어로 설치합니다. 그래들로 관리하는 자바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으로 사용할 디렉토리를 생성합니다. 저는 자바 prj로 하겠습니다. 그래드 init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애플리케이션 타입을 선택합니다. 언어는 자바를 선택하겠습니다. 멀티플 서브 프로젝트로 나누지 않겠습니다. DSL은 그루비를 선택하겠습니다. 테스트 프레임워크는 JUnit 주피터로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의 기본 이름은 디렉토리 이름 기반으로 자동으로 보여줍니다. 패키지명은 kim.jesu.java prj로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프로젝트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트리 명령어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관련 작업을 위한 app 디렉토리가 보입니다. 그래들 6.8 버전부터 멀티플 서브 프로젝트로 나누는 기능을 제공하면서 싱글 프로젝트로 설정해도 애플리케이션 관련 파일들이 app 디렉토리로 구분되어 관리됩니다. app 디렉토리 밑에는 소스 파일들이 관리되는 src 디렉토리만 보이는데, 개발 시 빌드되면서 바이너리 파일들을 위한 빈 디렉토리가 생깁니다. src 디렉토리는 메인과 테스트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파일들이 배포되지 않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인 개발 디렉토리인 메인 디렉토리는 다시 자바와 리소시즈 디렉토리로 분리됩니다. 자바 디렉토리는 컴파일될 자바 소스 파일들이 관리되는 디렉토리이고, 리소시즈는 이미지 및 프로퍼티즈 같은 리소스 파일들이 관리되는 경로입니다. 제2 기반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면 웹 app 디렉토리가 더 필요합니다. 추가로 빌드.점 그래들 파일의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설정도 해야 합니다. 그래들로 제2 기반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방법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자바 개발하기 동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 그래들로 생성한 자바 프로젝트 폴더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래들에서 제공되는 샘플 자바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파일의 타입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관련 익스텐션을 추천해 줍니다. 자바 파일을 열었기 때문에 자바를 위한 익스텐션을 추천합니다. 인스톨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바 관련 익스텐션 팩들 덕분에 웬만한 자바 개발 툴보다 훌륭한 작업 환경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바 관련 익스텐션 팩들의 설치가 완료되면 자바 언어 지원을 임포트하겠는지 물어보는 알림이 표시됩니다. Yes 혹은 Always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바 개발에 관한 내용은 앞서 언급한 대로 별도의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고 자바 관련 내용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환경 설정은 GUI 화면으로 제공되고 내부적으로 JSON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GUI 화면의 환경 설정은 기본 설정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설정들이 화면에 다 보여지기 때문에 스크롤에 압박이 생기고 설정 항목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오히려 더 비직관적이라서 저는 JSON 파일에 바로 설정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가독성을 높이려면 고정폭 폰트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다중 편집에서 컬럼 단위로 선택할 때도 고정폭 폰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글을 사용해야 한다면 D2 코딩 폰트를 추천합니다. 알파뉴메릭과 기호들에 비해 한글은 2배 폭이어야 글자 간격이 일정해지는데 다른 대안이 별로 없습니다. D2 코딩 폰트는 합자를 적용한 D2 코딩 리거처 폰트도 같이 제공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합자를 적용하지 않은 폰트를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 느낌표와 등호로 입력된 글자가 합자되면 등호에 슬래시를 그은 모양으로 표시됩니다. 결국 두 글자 기호인지 한 글자 기호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실수로 잘못된 코드를 사용해도 찾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기교는 개발자라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트 스페이스가 표시되게 설정하겠습니다. 실수 방지를 위해 설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탭 대신 빈칸으로 자동 변환되는데 저는 들여쓰기 할 때 탭을 선호하기 때문에 변경하겠습니다. 환경 설정 JSON 파일의 들여쓰기는 빈칸으로 되어 있는데 탭으로 들여쓰기가 적용 안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재시작해야 탭으로 들여쓰기 할 수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재시작하는 대신 재시작시키는 설정을 하겠습니다. 요즘은 좀 더 심플한 화면을 위해 메뉴바를 없애거나 타이틀바와 같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윈도우 타이틀바 스타일을 커스텀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설정을 반영하기 위해 재시작이 필요하다는 알림이 뜹니다. 리스타트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탭으로 들여쓰기 하겠습니다. 타이틀바에 표시되는 제목을 원하는 취향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미니맵은 코드상의 현재 위치를 알기 쉽게 해주지만 노트북 같이 제한된 크기의 화면이라면 미니맵을 숨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에밋 방식의 입력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에밋은 CSS 셀렉터 형태의 축약된 방식으로 입력하면 HTML 태그로 자동 변환되어 생산성을 높여줍니다. 그러나 에밋으로 입력된 값이 HTML 태그로 변환된 후에는 에밋의 축약된 형식이 사라지므로 유지보수 시에는 에밋의 장점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잘못된 변환으로 생산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형식의 입력보다는 축약된 포맷을 사용하는 버그 같은 템플릿으로 개발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개발과 그래들 프로젝트 관리와 관련 있는 캐시 파일들은 숨겨놓겠습니다. 그래들에서 멀티플 서브 프로젝트를 지원하면서 tomcat.8080 디렉토리도 app 디렉토리 밑에 생기므로 app/tomcat.8080에 대해 익스클루드해야 합니다. 영상 작업할 때 미처 잘못된 설정을 발견하지 못해서 자막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검색할 때도 해당 파일들은 제외하게 설정하겠습니다. 영상에서는 tomcat.8080 디렉토리를 익스클루드하고 있지만 app/tomcat.8080에 대해 익스클루드해야 합니다. 기시나 서브 버전으로 버전 관리를 한다면 이들 파일은 관리 대상 파일에서 무시해져야 합니다. 닫기 이그노어 파일에 설정합니다. 영상에서는 tomcat.8080 디렉토리를 설정하고 있지만 app/tomcat.8080에 대해 설정해야 합니다. 서브 버전은 이그노어를 설정하는 파일이 따로 없고 명령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닫기 이그노어 파일을 불러와 설정하면 통일성 있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깃은 이그노어 파일들을 프로젝트 루트 디렉토리에서 모두 관리하지만 서브 버전은 디렉토리마다 이그노어할 파일들을 설정해야 하는 점은 주의를 요합니다. 빌드 결과 파일들도 버전 관리에서 제외합니다. 빈, 빌드 같은 이름은 소스 내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므로 애스터리스크 기호 대신 명시적으로 경로를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빈 편집기와 서브라임 텍스트로도 자주 열어보기 때문에 이들 관련 확장자의 파일들도 추가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다양한 기능을 확장해주는 익스텐션즈를 제공합니다. 유용한 익스텐션 몇 개를 추천하겠습니다. 코드 런너를 설치하면 다양한 언어의 코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자사의 GitHub에서 사용하는 깃은 이미 내장되어 있어서 별도의 익스텐션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은 깃으로 버전을 관리하는 추세이지만 서브 버전을 사용해야 한다면 svn 익스텐션을 설치하면 됩니다. 물론 깃이나 서브 버전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게 사전에 해당 커맨드 라인 툴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빌드 툴인 아파치 엔트를 쉽게 실행해주는 엔트 타겟 런너도 추천합니다. 엔트 타겟 런너도 사용하려면 사전에 엔트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PHP 개발을 한다면 로그를 보면서 개발하면 좋은데 로그 뷰어 익스텐션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자를 라인별로 정렬해주는 쇼트라인즈와 괄호들의 쌍을 컬러로 표시해주는 레인보우 브래킷츠 등도 유용한 익스텐션들입니다. 레인보우 브래킷츠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조금 무겁게 만드는 경향이 있으므로 비활성화해 놓았다가 중첩된 괄호들이 많아서 헷갈릴 때 활성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